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기마민족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대한 여행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패키지 여행자가 아닌 자유여행자 또는 효도 여행을 하실 분들을 위한 여행 정보입니다. 백두산 여행하시기 가장 좋은 때는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자, 7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여행하기가 좋고요.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초까지 장마전선이 이 지역에 장마전선이 걸칩니다. 매일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비가 자주 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제일 좋다고 하는군요. 10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눈이 많이 오면 천직 올라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 해발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하면 상당히 추워집니다. 꼭 감안하시고요. 위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시면 가을옷 하나 정도는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가을철에 올라가실 거라면 겨울 복장, 겨울에 올라가실 거라면 자 마이너스 35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위도도 높은 지역에 있고 해발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춥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역사상 2020년 장백산, 백두산 2020년 날씨입니다. 춥죠? 참고하시고 우리나라보다 10m 정도 추우니까 해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체감온도가 팍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시고 방한 채비 단단히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물론 군복 같은 것도 빌려주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방한 채비를 잘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해발이 높은 지역이라 산 지역이고 그래서 날씨 변화가 많은 편이니까 꼭 방우 채비, 특히 우산 가지고 올라가시면 바람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꼭 우위를 챙겨 가셔야 됩니다. 2020년 12월 마이너스 23도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강원도 전방에서 복무하셨던 분들은 알만한 추위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추위니까 옷을 단단히 입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동북지역 여행하시는 분들은 백두산으로 가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초에서 배 타고 이쪽 혼천 쪽으로도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다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대련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단동으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비행기를 타시면 선택지가 아주 많아집니다. 연길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시즌에 따라서 비행기 표값이 아주 비싸지기 때문에 꼭 연길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목단강이나 장춘이나 하얼빈이나 심양이나 대련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밑에 중국식으로 하면 장백산 공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경유로해서 백두산 아래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많으신 분들은 대련, 심양, 하얼빈 이런 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정이 짧다 그러면 연길이나 장춘, 심양 요 정도로 들어가시는 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유편을 이용하셔서 백두산 밑에 있는 백산공항, 장백산공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연길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장백산공항으로 들어가실 분도 있는데 보통은 연길로 많이 들어가죠. 연길로 들어가실 분들은 근처에 있는 도문도 있고 훈춘도 있고 용정도 있고 특히 용정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하루 정도면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용정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북구 이도촌이라고 써있죠. 여기가 백두산 북파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송강하진, 여기는 서파 가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화에서 이 연길 쪽 가는 기차가 요 송강하고 이 이도촌, 기차역 이름은 백하입니다. 백하 들렸다가 갑니다. 보통 뭐 북문 쪽으로서 많이 갑니다. 북문 쪽이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용이해서. 지금은 뭐 공항이 있어서 이 서파로 올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서파 쪽이 조금 천지가 뷰가 좋기 때문에 서파 쪽으로 가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는데, 비행기를 어디로 내리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즘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중국 경유를 이용해서 장백산 백두산 공항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 연길로 가셔도 되고, 심양 장춘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남문 남파도 있습니다. 남파도 있는데, 남파는 개방을 보통 하절기에만, 여름철에만 합니다. 작년에는 남파를 개방을 안 했다고 나오더군요. 이건 현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북파 전진기지인 이도 백화, 그다음에 기차역 이름은 백화역, 이도 백화라고들 많이 합니다. 흔히들 이도 백화. 기차역에서 조금만 나가시면 바로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시면 요 지북구 여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북파 가는 경내 버스가 출발합니다. 자, 거리가 100m죠. 요만큼이. 버스 한두 정거장 거리니까 걸어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차로 오실 분이나 또는 기차로 오실 분이나 요 근처도 숙소가 많이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서파입니다. 서파 베이스 캠프가 송강하진인데, 요즘은 여기 지서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지서구. 자, 송강하역 옆에 바로 송강하 터미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차 타고 조금 가셔야 됩니다. 거리가 있어서. 지서구 여객센터에서 서파 대문까지, 서문까지 가는 버스가 왕복합니다. 여기서 타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2019년도 이도 백화 터미널 시간표입니다. 자, 안도 기억해 두시고요. 안도에서 하루 13편이 있고 연길에서 하루 6편이 있습니다. 제일 연길 가는 막차가 2시 정도에 떨어집니다. 오후 2시쯤 떨어지니까 막차 시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도나에서 오는 게 7편, 장춘에서 2편이 오고 있습니다. 훈춘 가는 게 1편 있고, 목단강 가는 게 1편. 송강하, 아까 서파 전진기지라고 했죠. 송강하 가는 게 2편. 통화 가는 거 1편. 그리고 하얼빈에서 1편, 이렇게 버스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통화나 연길 같은 데는 사설로 공인, 비공인 사설업체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합승으로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안도, 연길, 도나, 장춘, 훈춘, 목단강, 송강하, 통화, 하얼빈, 여기서 버스로 오실 수가 있고요. 자, 장춘은 길림성이죠. 그리고 목단강은 흑룡강, 하얼빈도 흑룡강성입니다. 자, 심양 대련에서도 기차로 백화까지 가는 기차가 있으니까 대련이나 심양 분들은 백화로 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집안 들렸다가 송강하로 가셔도 됩니다. 송강하나 여기 이도 백화로 기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대련에서 백화 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련에서 백화 가는 거는 18시간 걸리는군요. 일정 여유가 있으신 분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요 기차가 심양,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송강화 들려서 백화를 간다는 겁니다. 요거 아침 8시에 내리니까 아주 좋죠. 자, 심양이나 대련분들은 기차로 이용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대련에서 단동 거쳐서 단동에서 버스로 통화로 가셔서 뭐 집안 보시고 송강화나 이두백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장춘에서는 보통 이 도나나 안도나 연길에 내려서 이두백화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장춘에서 도나 연길서, 도나 안도서, 연길서 이 세 군데 어디서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 동선에 따라서 내리시면 됩니다. 보통 기차역 옆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타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후 버스들이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버스가 없으면 합승이나 뭐 대절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뭐 연길 또는 여기 옆에 있는 용정 때문에 보통은 연길로 많이 가시죠. 하지만 백두산이 목적이시라면 뭐 도나나 안도에 내리셔서 이두백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두백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얼빈. 자, 하얼빈에서 바로 가는 건 3편이 있군요. 금액은 한 200위안 조금 안 되는군요.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뭐 비행기표 저렴한 거 나오면 그거 타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목단강은 연길하고 버스가 아까 보셨지만 하루 한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패키지 전세로 많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목단강. 개인 여행자 또는 뭐 효도 여행 같이 가족끼리 가족 여행하실 분들은 목단강으로 가시는 건 이동이 좀 불편하니까 장춘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장춘. 연길 비행기 값이 비싸면 장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금액이 1인당 한 10만원 이상 차이 나신다면 연길표가 장춘 비행기보다 한 10만원 정도 비싸다면 장춘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10만원보다 10만원 이하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연길로 바로 가시는 게 여러가지로 효과적입니다. 뭐 장춘이나 심양 이런 데는 저가표가 좀 나오는데 연길은 뭐 독점 비슷한 상태라 조금 비쌉니다. 비행기표를 어떤 걸 끊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저렴하게 사셔서 저렴한 곳으로 가셔서 이동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뭐 연길이 제일 가깝긴 한데 뭐 장춘에서 도나나 안도 내리셔서 버스 타고 이두백화로 가셔도 됩니다. 장춘에서도 송강화나 이두백화 들어가는 버스도 있는데 아침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는 건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장춘에 아마 오전쯤 도착하시면 도나나 안도나 연길로 가셔서 버스 또는 대절 또는 합승으로 이두백화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중국 여행 사이트에서 2018년 이후 여행기 한 30, 40편을 읽어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장춘에서는 아침 5시 30분 5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는군요. 사설 여행 차량 중국에서는 헤이차라고 하는데 검은 차 불법 영업용 차량을 타시면 앞좌석은 130원, 뒷좌석은 100위안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인원이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대절해서 이동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장춘에서 송강화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군요. 고속도로 이용할 경우에. 그리고 장춘에 장춘 공항에서 연길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장춘 그다음에 장춘 용가역입니다. 장춘 용가공원에서 도나나 연길서로 가는 기차입니다. 자, 106원 정도 하는군요. 장춘 공항에서 내리실 분들은 요거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연길서까지 2시간 34분 걸리는군요.
자, 이걸 빼먹을 뻔 했습니다. 자, 장춘 용가공항에서 내리시면 굳이 장춘으로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요 시 성제 열차, 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군요. 통화에서 집안에서 고구려 왕릉 광개토대왕 보시고 통화로 오실 분들은 통화에서 백화가는, 자, 통화에서 백화가는 기차입니다. 하루 2편 있죠. 통화에서 송강화 들려서 서파, 북파, 백화가는 기차입니다. 2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옛날 선로라 상당히 느립니다. 자, 버스 아까 한 대 있었죠. 비공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한두 대 정도 있으니까 대절을 하시거나 합승해서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연길에서 요 이도백화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새로 뚫려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통된 고속도로라 지금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군요. 이분은 합승해서 80원 주고 갔답니다. 1시간 반. 그리고 이거는 연길 공항에서 합승해서 이도백화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비용은 대절하면 200원, 핀천은 합승입니다. 합승하면 1인당 50원에 갔다고 하시는군요. 2019년도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백산 공항,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백두산 공항이죠. 여기에 내리실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장백산 공항 공항버스입니다. 장백산 지북구, 아까 이도백화라고 말씀드렸죠. 북파 시작하는 데에서 장백산 공항 가는 공항버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장백산 공항에서 요 이도백화 가는 공항버스 시간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 3, 12 하루에 12편 정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장백산 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 서파부터 보셔도 되고 북파부터 보셔도 되고, 백두산 북파 북경구 여행센터, 여기서 북파 입구 가는 버스가 다닙니다. 22위안. 그리고 서파는 요거는 24위안입니다. 자, 그리고 북파에서 들어가시면, 입구를 들어가시면 또 거기서 또 경내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경내버스 85위안, 보험 5위안인데 이거는 안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 올라가는 찌푸차가 왕복 80위안. 천지 올라가는, 비싸죠. 비쌉니다. 자, 환보 차량 109원, 이거는 서파 같습니다. 네, 서파 맞군요. 자, 140, 자, 이 경내버스 끝나는 데서부터 1442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오면 요 설상차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요 경우에는 왕복 135위안이라고 합니다. 비싸죠? 비쌉니다. 자, 이건 북파 얘기 같군요. 네, 북파군요. 자, 이 경우에는 6시쯤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북파 여객센터에서 20위안 주고 북문까지 갔다가 북문에서 줄 서서 환승중심, 환승센터 가는데 1시간 걸렸고, 그 다음에 환승센터에서 줄 서서 천지 올라가는 찝차 타고 올라가는데 1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연휴라 1년 중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을 때라 이 정도까지는 안 걸립니다. 비수기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는데, 성수기, 주말, 그다음에 연휴가 되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11월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들 입장료 무료라고 했는데, 글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무료로 들어가더라도 안에 교통비는 내셔야 됩니다. 서파 같은데 아까 1442계단이 있다 그랬죠. 그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또는
체력이 안 좋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짐꾼, 가마꾼들이 있습니다. 가마꾼들 올라가는데 400원, 내려가는데 300위안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건 보통 다 그 공정 가격이기 때문에 뭐 깎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송강화역에서 건너편에, 송강화역 건너편에서 1번 버스 타시면 30분 정도 걸리면 요 서파 여객센터 도착하신다고 써 있군요. 자, 1번 버스 서파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버스 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24위안. 자, 2020년 11월 장백산 북파 가는데 입구까지 합승해서 30위안, 왕복하는데 30위안 줬다고 하는군요. 이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기마다 조금씩 달라서 겨울철에는 요 버스가 운행을 안 해서 직접 갔다는 분도 있으니까 백두산 풍경구에서 운행하는 북파 가는 버스가 북문 가는 버스가 운행을 안 해서 직접 가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엔 1인당 30위안을 줬다고 하는군요. 합승 한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군요. 눈이 와서 결빙이 생기거나 하면 백두산 자체를 개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요 천지를 개방을 안 하거나 이분은 2시간 기다렸다고 하는군요. 입구에서. 자, 서파 여객센터에서 서문까지 40분 걸렸다고 그러고 24위안. 그리고 서파 입구인 서문에서 천지 가는데 천지 밑에까지 40분 걸렸고 85위안. 하루 전날 표를 사면 85위안 버스비. 백두산 입장료는 이틀 전부터 예매가 가능합니다. 표를 사시면 3일 이내 유효, 홈페이지에서는 5일 이내 유효하다고 하는군요. 다시 무료로 어느 쪽이든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대신 이런 거는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변할 수 있는 거라 항시. 자, 북파, 서파는 1년 내내 개방을 하는데 남파는 날씨,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 북한하고 국경 문제 같은 게 생기면은 개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넉 달 동안 개방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TV라면 바람이 부니까 우산 위험합니다. 우산은 피하시고 우위 1,000원짜리 말고 좀 좋은 놈으로 구입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00원 이상 가는 걸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나 정치활동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월경하시면 초병한테 욕 무지 많이 먹습니다. 중국 초병한테. 북한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실정법 위반입니다. 잠입 탈출죄에 해당되니까 건너가지 마십시오. 물론 뭐 북한 쪽에서는 지키는 병사가 없긴 한데 걔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대충 제가 한 40개 여행기 읽어서 추려놓은 자료인데 홈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장백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장백산이라고 부른 적도 있고 중국 쪽도 역시 백두산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이건 표 남은 표입니다. 오늘이 4월 11일인데 오늘 남은 표, 그 다음에 12일날 남은 표, 13일날 남은 표, 14일날 남은 표입니다. 요 쇼칭 요거는 다 팔렸다는 뜻입니다. 요 시간대 2시에서 8시에서 8시, 8시에서 10시, 10시에서 12시, 12시에서부터 13시 이렇게 네 타임 표를 파는데 요게 남은 표입니다. 예약 미리 안 하시면 구경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2, 3일 전에 표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표를 예매하는 겁니다. 성수기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니까 특히 성수기에 가실 분들은 이 표 주는 거 보십시오. 나는 중국어도 못하고 중국 핸드폰도 없고 중국 통장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도움을 좀 받아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민박집 또는 호텔 또는 옆좌석에 앉은 중국인들 도움을 받아서 표를 꼭 예매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비수기 때는 남는 표가 있지만 성수기 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꼭 표 확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대리매표소도 있다고 나오는군요. 대리매표소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현지에서 물어봐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종이로도 받을 수가 있다고 써 있군요. 입장료하고 버스, 경내 버스죠. 이틀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다고 나오는군요. 다 팔리면 안 판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서파든 북파든 입장권 구입 후 하신 후 5일 이내에 다시 진입, 다시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버스 요금은 추가된다는 얘기고, 자, 이건 뭐 비용인데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입장료는 105위안, 경내버스 85위안, 요건 환승 이도백화에 있는 지북구 여행센터에서 입구가는 왕복이 20위안, 그다음에 이거는 지서구 송강화 쪽 여객센터에서는 왕복이 24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북파는 따로 찝차 타고 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80위안.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써 있으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 할인, 대학생들 할인, 학생 할인이죠. 학생 할인. 어린 학생들 6살 이하 또는 1.2m 이하 아동들은 무료. 대신 뭐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군요. 다른 건 몰랐는데 이 학생 할인 거는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증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요거는. 자, 아동도 버스는 무료입니다. 6세 이하 또는 1.2m 이하. 그 다음에 요거 찝차군요. 찝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5월 19일은 중국 여행의 날이라고 해서 명나라 때 유명한 여행객인 서하객이 천태산에 처음 오른 날을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군요. 자, 잊지 맙시다. 5월 19일. 당연히 이날은 사람들이 중국 어디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료나 또는 반값 할인해 주는 데가 많아서 조금 성의 없는 지도긴 한데, 장춘, 길림,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용가공항에서 도나나 연길에서 이도백화로 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장춘에서 버스 타고 송강화나 이도백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군요. 백두산공항 시간표, 하얼빈, 장춘, 연길. 연길에서도 비행기가 있는 줄 저도 몰랐네요. 연길에서도 있었군요. 굳이 연길에서 요 장백산공항 비행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겨서 상당히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굳이 상해 포동 천진경유에서 가는군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있고 심양에서도 있고 장춘에서도 심양, 상해, 왜 북경이 안 보이죠? 자, 하여간 이 비행기 시간은 시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출발지도 역시 혹시 중국 경유에서 가실 분들은 참고해서 요 장백산공항 서파 쪽으로 바로 가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장춘 가는 게 2대 있다고 나오죠. 연길 가는 건 6편, 안도 가는 건 16편.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백두산 가는 비행기 있는 곳이 18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즌에 따라서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이도백화고요. 여기가 북파 산문, 북문이죠. 그리고 여기가 송강화
송강화에서 서문, 서파 올라가는 서문, 그 다음에 여기 남파 올라가는 남문이 있는데 이도백화에서 북문까지 가는 버스, 그리고 송강화에서 서문 가는 버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동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서파에서는 천지 쪽 가셔서 내리신 후에 1442계단 올라가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북파는 여기에 환승센터가 또 있는데 환승센터에서 천지가는 찝차 타고 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폭포 올라가는 폭포 장백 폭포 보는 버스가 따로 있고요. 자, 이건 서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서파 입구에서 버스 타고 뭐 중간중간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주봉 정거장에서 1442계단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산문에서 거리가 나와 있죠. 이건 북파입니다. 북파 산문에서 뭐 지하살림 환승 중심에서 폭포까지 정거장까지 가셔서 폭포 보시고 뭐 중간중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 중심에서 찝차 타고 천지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이건 서파 계단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요건 7월달 7일 8월에 비가 조금 오죠. 우위 좋은 거 챙겨 가셔야 되고요. 요거는 서파 135위안 왕복. 자, 이렇게 가마꾼도 있으니까 가마꾼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올라가는데 400위안 내려가는데 300위안. 혹시 어르신들 모시고 가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건 북파에서 보는 경치고, 자,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일기예보 좀 보시고, 날씨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겁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비 올 때는 별로 없는데. 자, 요거는 이도백화 버스 세대가 있습니다. 자, 1번 버스 아침 6시 20분 막차가 5시 40분이군요. 하절기에는 여름에는 6시 20분 막차가 5시 40분이군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막차가 4시 50분. 정말 추운 동네라 그런지 겁나게 빨리 끊어지는군요. 자, 알아두셔야 할 건 요 1번 버스입니다. 1번 버스. 자, 기차역, 그 다음에 요거 터미널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 눈이 오고 그러면 안전상 이유로 문을 전부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특히 동절기에는 특히 일기예보 꼭 확인을 하시고 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어서 틀린 정보거나 잘못된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 다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중국 여행이 다시 재개될지 모르겠지만 백두산 가실 분들을 위해서 개인 여행을 하시건 가족 여행을 하시건 효도 여행을 하시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여행, 즐거운 추억 많이 남는 여행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여행 길라잡이 나온 김한민족이었습니다.